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해방촌입니다. 이곳은 지난 1945년 광복 이후에 실향민들과 해외 동포들이 거주해온 지역인데요. 또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핵심 사업인 도시재생 사업 선정지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서울시는 노후 주거지역과 저이용 저개발 지역, 쇠퇴 낙후산업 지역, 역사문화 자원 지역 등 4개로 나눠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이 기존 뉴타운 재개발 사업과 큰 차이점을 갖는 것은 거주민들의 참여로 이뤄진다는 것인데 정작 주민들의 체감도는 아직 낮습니다. 혹시 몇 년 거주하셨어요? 오래됐어요.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예.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한 번도 못 들어보셨어요? 관심이 없어서 그래. 도시재생 사업 이 동네에 한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무슨 데? 도시재생 사업. 몰라. 그런 거. 무엇보다 주민협의체를 통해 의견이 수렴되는데 12,000명이 거주하는 해방촌에서 주민협의체 회원은 400명, 그마저도 4분의 1도 모이지 않은 상황에서 결정이 이뤄지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시한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구체적인 시한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하다가는 한 10여 명이 이렇게 모여서 이 해방촌 재생 사업의 그 큰 사업권을 갖다 결정할 수 있는 그럴 가능성도. 도시재생 사업 선정지에서 일어나는 또 다른 문제는 젠트리피케이션.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 인기를 끄는 카페나 음식점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임대료가 껑충 뛴 겁니다. 여기는 뭐 100에서 150 정도? 기존보다 조금 오르긴 한 거예요? 기존에는 뭐 한 70 받았으니까 한 2배까지 안 오르고 50.5배. 도시재생 사업으로 인한 지역 주민과 이해 관계자들의 마찰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이용 저개발 지역으로 분류돼 도시재생 프로젝트가 가동될 서울역 인근. 남대문 시장 상인과 서울시의 갈등이 대표적 예입니다. 시장이니까 교통이 교통이 쉬워야지 하니까 대체 도로를 만들어 달라, 이런 이제 안을 저희들이 이제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아마 현실적으로 어려운지 그렇게 되지 않아서 아쉬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역사문화 자원지역으로 분류돼 재정비되는 남산 예장자락도 환경 문제 때문에 곤돌라 설치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도시재생 사업을 두고 수많은 우려가 존재합니다. 주민들의 관심과 호응도가 아직 많이 낮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과 실제 정책 사이에 괴리도 존재합니다. 게다가 도시재생 사업으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과거 재개발이나 뉴타운 개발 방식에 익숙한 주민들을 위해 눈에 보이는 재생 사업 먼저 하는 것이 지역 주민과 관의 온도차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전문가는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낼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주택 개량이라든지 물리적 정비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주민들의 어떤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선도 사업들을 먼저 진행을 하고요. 또 도시재생 사업의 주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이나 설명회 등을 통한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관에서도 주도적으로 참여형 재생 모델을 만든다든가 주민 공동체를 같이 주민들 스스로가 만들 수 있는 구조를 같이 데이터라든가 아니면 주민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다든가 아니면 교육을 시킨다든가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도시재생 사업으로 지역 상가의 몸값이 올라 기존 상인들이 갈 곳을 잃는 게 아니라 다시 지역으로 자금이 선순환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외부에서 어떤 자본이 들어와서 그런 어떤 수익을 갖다가 창출하고 그걸 통해서 자본이 유출되는 구조가 아니라 그런 지역 상인들 안에 그런 수익 구조를 만들어서 내부 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첫 발을 뗀 도시재생 사업을 두고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도시재생 사업이 주목을 받는 것은 서울에서 다시 공동체가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공동체 회복을 통해 서울이 숨통 트이길 기대하는 시민들의 마음이 모여야 도시재생 사업은 원동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TBS 김정호입니다.